땡 나온 기라. 네. 그래가지고 내가 1번으로 바로 했지. 그래. 그 연착에 핸드폰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서 한 30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제 뭐 부끄럽잖아 이게. 왜냐면 넘의 시간을 내가 잘 모르니까. 네. 바쁘실 수도 있는데 나 부담 주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니요. 100번은 생각했나 보다. 어제 저도 어느 비구니스님 암자 가서 차 마시고 있었어요. 어제 그 가야 그게 뭐 네. 거기 가셨다고 네. 그랬는데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 일정이 이제 가야서 거기 가시더라고 계시는데 그럼 저녁이라도 아니면 차를 대줘도 뭐 아무튼 뭐 차차 갈까 뭐 이러고 했는데 한 30분 고민했어. 네. 할까 말까. 참 전화를 참 잘 안 하대. 저번에 차담했을 때 한번 오셨죠? 네네 그때. 그때가 언제였죠? 벌써 한 달 넘었죠? 그게 쌤 4월 달이었나? 3월? 언제 3월 달인가 2월 달 추웠었어요. 아, 3월 달인가. 꽤 됐구나. 그때 세 분이 섞고 나머지 조금 반복하게 해줘. 그것도 보니. 그래, 뭐 답답하신 게 있었어요? 예, 계속 이제 이게 공부를 조금 하다 보면은 쌤과 벌써 만난 지 3년 아닙니까? 아, 벌써요? 네네. 쌤하고 3년이라. 근데 쌤 본문이 구구절 오른데 이게 경계 체험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한 상태이지. 네. 그게 경계 체험이라는 게 생각외로 뭐 남들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네. 했는 상황인데 그럴 때마다 이제 그 고비가 오면은 그냥 기다리면 해결이 되는 고비가 있고 예. 네. 정말 이건 꼭 만나봐야 될 고비가 있더라고. 그런 고비들이 어떤 고비요? 좀 이게 답답한 게 네. 갑자기 막 오는 경우가 있어. 너무 깝깝하고 답답하고 이게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 지나가면 내가 답을 얻을 때가 있는데 못 얻을 경우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그때 한 번은 쌤 만날 때 그때였고 2020년도 그 다음에 작년에 일어나서 네. 종소리 때문에 그 많은 체험을 해도 이게 제가 자신이 자명하지 않은 거예요. 미치겠네 이게. 그러니까 네. 그게 왜 그럴까요? 왜 자명하지 않을까요? 안 부끄러워야 되는데 대신심이라 그러지. 네. 자꾸 나를 못 믿겠는 거예요. 그건 뭐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또 불안감이 막 밀려오거든요. 네. 그럼 거기 시간이 되면 해결되는 경우가 있고, 네. 그 어떤 때는 이제 쌤 세 분 만날 그 과정마다 이거는 해결이 내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 그럴 네. 때는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청했을 때 법문도 딱 해결되는 것 중에 많은데 아니면 내가 생활 일상 하면서 그 외에 아닌 거는 이때는 어른들한테 가서 만나 뵙고 장을 네. 구하면 좀 지나가는 경우. 내가 나를 아직 잘 못 믿기는 불안해요. 그러니까 쌤 죽빛을 좀 들으면은 또 불안한 거라. 이거는 근본이 공부는 결국 그냥 근본이 그냥 이 근본이 밝혀져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계속 제자리 걸음 내지는 이거 진짜 뭐 타파란 말이 나올만 할 정도의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히 어려워서가 아니라 네. 어찌 보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래요. 왜냐면 그냥 이대로예요. 이게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네. 그냥 이대로란 말, 여시란 말, 여여란 말, 뭐 지저시란 말, 그냥 진짜 아무 가감 없이 그냥 이대로. 그래서 이제 수많은 수도인들이 그냥 있는 이대로라는 것을 생각으로는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심정적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하고 있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건 공부한 사람이 저항해봤자 그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불분명하고 자기 스스로 미혹에 빠지는 것이지 진짜 이거 다만 이것이다예요. 다만 이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현실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네. 그게 계속 이제 제가 목 닥치고 밥 먹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자명해요. 자명한데 그러니까 이 손 드는 거, 내가 지금 마시는 거, 보는 거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반대도 똑같아요. 네네. 안 움직이고 안 보고 네네네네. 안 해도 이거예요. 왜냐면 네네. 이거밖에 없다니까. 네네. 예. 근데 이게 어떤 이유 없이 또 한 번씩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그걸 이제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각해야 돼요. 뭐가 흔들리냐는 거예요. 뭐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 불안이나 느낌, 그것이 우리를 오랫동안 구속했던 그게 업식이에요. 네. 우리의 정식. 예? 그 정식이란 말이 감정과 의식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이니 답답함이니 하는 건 그게 정이란 말이에요. 정. 예? 그 정에 우리가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걸 자아라고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느낌만 들어도 우리는 습관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예? 그냥 그건 하나의 느낌이에요. 느낌. 근데 그냥 하나의 느낌으로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야. 그걸 자기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진리는 자명하다고 하는 건 스스로 분명한 거예요. 이건 내가 깨달아서 분명한 것도 아니고 못 깨닫는다고 희미해지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자기가 그냥 그렇다고 하느냐 아니면 그런데도 그렇지 않은 걸로 착각하느냐 이 단순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달았다고 해서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이 당연한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사실? 이 현실에 순응한다고 해야 될까? 그게 법성계의 불수자성 수연성이 정확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성품을 지키지 아니하고 인연을 따른다. 인연을 따라 이룬다. 이거거든요. 왜냐면 인연이라고 하는 건 지금 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거잖아요. 바로 이게 모든 재연이 바로 그 모든 인연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불이법의 지극한 진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아주 오래된 그 무명업식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다라고 자꾸 생각해. 자기가 해야 한다고. 자기가 행위자라고 자꾸 그래요. 초기 불교 교설에 길을 가지만 길을 가는 자는 없다. 행위자는 없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게 무화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우리의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의 경험은 뭔가 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는 것을 나로 삼았거든요. 이 전체 경험 가운데 하나의 대상을 나로 삼아서 이것을 행위자로 여겨둔 그게 무명의 업식이에요. 스스로 밟지 못해서 업으로 인해서 생긴 분별의식이란 말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생로병사 우비고뇌라고 하는 사고팔고가 그것 때문에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무명업식 때문에 내가 따로 있다라는 그 분별 때문에 뭐냐면 가래가 생기는 가래가 끝없이 어떤 대상에 대한 추구,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에 대한 추구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근데 모든 대상은 무상하거든요. 생겨난 건 반드시 사라진다. 무상하기 때문에 어떤 만족도 얻을 수가 없어.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로 고란 말이에요. 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무명과 가래로부터 벗어나는 그게 멸성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뭐냐면 무명을 밝히고 보면 그런 분별된 자아라고 하는 건 없다. 그 다음에 어떤 대상을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바깥으로 갈구하는 그 가래가 멈추고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보는 거. 그게 팔종도의 정견이자 그게 깨침이고 그 깨침을 통해서 우리가 정식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게 그게 해탈이죠. 불교 공부는 이게 아주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다 돼 있다예요. 새롭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요. 그럼 뭐 할 거 없네. 아무렇게나 막 살자. 그것 또한 뭡니까? 그걸 자기를 행위자로 여기기 때문에 자기가 할 거 없다라고 자꾸 생각한 거라. 그럼 행위는 있는데 행위자는 없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그런 의도적인 행위는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인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행위는 있지만 행위자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이 그게 그러니까 업을 지어도 업이 되지 않는다는 게 업이 행위니까 행위를 해도
그 업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집착 없이 행하니까. 예? 그래야 되는데 공부를 놓지를 못해요. 이게 이 말도 어폐가 있어요. 진정한 공부란 건 놓을 수가 없어요. 예? 이 자성, 이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얻거나 잃거나 내가 하거나 말거나 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신의 공부가 미진하다, 그러니까 헐떡거리는 마음, 어떻게 하려는 마음이 진짜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쉬어져야 돼. 그래야지 본래 완성되어 있는 걸 그제서야 본단 말입니다.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해봐서 알지만,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게 자아예요. 자아는 불안해. 뭐라도 해야지 자기가 뭘 하고 있다는 감각을 느껴야만 뭔가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게 그 미친 원숭이 어디론가 막 이 나무까지 저 나무까지로 가려는 그 미친 원숭이한테 일거리를 주는 게 수행이다. 그 자리에 앉혀놓는 게 그게 수단 방편, 수행 방편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 본문사의 입장에서 보면 애초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미친 원숭이를 제자리에 앉혀놓을 수 있지만 그 방편을 내려놓는 순간 미친 원숭이는 옛날 버릇이 그대로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런 원숭이 같은 우리 자아는 없다. 그러니까 불교는 간단해요. 무상고 무아에 대한 철견이에요. 무상하고 이게 고고 이게 무아임을 확실하게 꿰뚫어 보는 수. 그게 오직 견성, 오직 깨달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자신의 무명 업식을 녹여내야 된다. 그 밝은 빛으로. 그러니까 오직 견성만 말한다. 선정해탈을 논하지 않는다. 불이법이다. 이게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공부를 딱 해야 돼요. 공부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 없어요. 그럴 때 전부가 되는 거예요. 공부가 사라지면 전부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놓아야 된다. 그 공부를 놓는다라고 하는 그 놓는 공부는 뭐냐면 이제까지 자기가 의식적으로 해왔던 공부는 놔야 돼요. 그럴 때 진짜 공부, 다 돼 있는 공부가 드러난단 말입니다. 이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게 이제 돈점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 희론인데 돈어 돈수는 정확한 사실에 대한 거예요. 이건 문득 깨달으면 문득 닦아서 다 갈고 닦을 게 없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돈어 점수는 뭐냐면 아주 현상적인 입장,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득 깨쳤다고 해가지고 이 모든 사실이 확연해지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전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여전히 행위자로서의 그 자신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업력이 남아있는 한은 우리는 계속 공부를 놓치지 않고 해 나가야 됩니다. 그 해 나가는 게 뭐냐면 자신의 깨친 자리를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직 견성만, 오직 깨달음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전히 내가 행위자라는 그 미세한 분별이 계속 이 깨달음의 자리를 계속 환기하면서 이 분별의식이 서서히 용해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중에 용해되고 보면 똑같은 자리에 도달한 거야. 본래 깨칠 게 본래 얻을 것도 없었고, 본래 그런 일은 없었는데, 내가 그동안은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아직 분명하지 않아서 그런 희미한 그런 분별을 했구나. 근데 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래, 결국에는 공부라고 하는 게 지금,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보는 이대로, 듣는 이대로, 이런 생각도 없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고, 여기서 무슨 느낌이나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걸 이제 돈어 점수의 길이 뭐냐면, 그걸 대치해 나가는 거예요, 대치. 거기서 속지 않고 과거처럼 속아가지고 거기에 굴러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속지 않고 그것의 진정한 정체를 자기가
깨달아가지고 그걸 이 법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법 하나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 그걸 이제 공부해 나간다는 거고 나중에 결국에 어떻게 되냐? 그냥 이대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대휴월지야. 크게 쉬고 쉬는 자네.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아직 도중에 있는 거예요. 도중에서 아직 애를 쓰는 단계. 네. 15도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모구 단계에 뭐라고 하면 아직 채찍과 고삐를 놓아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때는 아직 애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힘을 덜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자칫 잘못하면 그때 망념이 일어난다고. 이러니까 뭐 좌선이라도 좀 해봐야 되고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자꾸 하는 쪽으로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그러다 보면 또 어긋나서 생각이 또 돌아가더라고요. 네. 그럼 또 이제 생각해. 그 밖에서 돌고 있는 거라 삑살이 나가지고. 그 이제 쌤 만나고 그때 이제 집에 가서 그때도 이제 우리가 쌤 말하는 경계 체험이지 않습니까? 그때 한참 이게 뭐라고 알았다는 식광이 막 도는 거야. 그래가지고 갔는데 지하철 타고 가는데 쌤 법문 듣고 이제 와가지고 만나고 이제 좀 가고 며칠 있다 또 법문 듣고 지하철 갔는데 그 방송이 너무 선명한 거야. 그리고 또 집 와서 또 책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왜쌤 그거 옛날에 얘기하셨잖아요. 돋보기가 이렇게 포인트가 탁 맞춰지니까 이게 다네 끝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커피부터 손에 들고 듣는 게 다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런 경계점이 오면은 항상 스승들이 한 얘기를 듣거든요. 그게 다가 아닐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내가 이제 거기에 내 혼자 그 식광이잖아요. 내가 좋아서 이거 다 알았다. 이거 끝이야. 그럼 그 한 며칠 되면 이제 내 스스로가 또 막 법문 들으면 이게 그 과정이구라는 거 아니지? 경계라는 거지. 그런 거라면은 또 그 시기를 넘기면은 쉬지 못하면은 계속 또 이제 생각이 돌아가더라고. 이거 몇 번 놓쳤어요. 또 생각이 돌아가고 또 삑살이 돋고 혼자 또 발광하다가 또 돌아가고. 그럴 때마다 이제 어차피 뭐 제가 뭐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목탁을 치거든요. 그냥 생각 없이 치는 거죠. 잘 보고 잘 듣는 거지. 근데도 이제 선생님도 법문을 쭉 스승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쭉 따라가요. 따라가는데도 제가 이제 그럴 때마다 이번에 또 고비를 또 겪으면서 생각하는 건 내가 아직 명과상을 붙잡고 있구나. 불안한 거 그게 있겠구나. 나를 아직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야. 내 자신을 정확하게 믿지 못하는구나. 요게 아직까지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또 내가 정말 이게 한 번쯤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 이 불안함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쉬지 못하는 내 이 불안함. 그러니까 선생님 말마다 이 업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또 불안하면 저는 그냥 생각 없이 목탁은 치거든요. 어차피 내가 목탁 중이니까 자선이라 이런 건 안 하지만 그럼 계속 목탁 소리 듣고 목탁 치는데 이제 목탁을 봐요. 보고 이제 그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솔직히. 요 작업만 지금 계속 하는데 그게 어쩔 때는 또 왜 알 수 없이 또 굉장히 그러면 그때 한번 목탁도 치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런 느낌이 올 때 그걸 이제 불교 용어 중에 섭수란 말이잖아요. 섭수. 받아들인단 말이잖아요. 이렇게 섭자가 이제 포섭한단 말이잖아요. 드린단 말이고 수도 받는단 말인데 결국은 이제까지 그걸 나하고 다른 우리 그 감정이나 기분을 나하고 다른 건 줄 알았기 때문에 그거에 저항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온전히 받아들여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건 어디서 나와서 어디서 경험되고 어디로 사라지는가? 그 과정을 견뎌내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방편을 써서 회피하면은 거듭거듭 반복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꿰뚫어 봐야 돼요. 그걸 이제 타파라고 하는 거예요. 타파. 꿰뚫어 보는 거예요. 철견. 뚫어서 본다 이거예요. 뚫어서 본다. 그래야지만 그것의 정체가 분명해야지만이 그래야 안심할 수 있어요.
그걸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공부길이 상당히 위험해요. 공부를 오래 해 올수록 그 자기도 모르게 공부에 대한 상이 이렇게 형성돼요. 상이 많이 깨지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공부라고 하는 상이 있어요. 결국에는 공부라고 하는 걸 놔버려야 된다. 완전히 깨닫고 나면 깨닫기 이전과 같아지네 라는 조사들이 계속 있습니다. 공부를 잊어야 된다. 그때 이제 공부가 사라지는 거. 그게 참 힘든가요? 그러니까 그래야지만이 전부를 받아들이는 게 되거든요. 그게 완전히 나하고 한 몸치가 되는 거예요. 공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가 걸리는 거예요. 공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걸리는 거지. 이거밖에 없는데 뭐가 걸려요. 아니 여기서 어떤 감정에 걸려도 그게 그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분열이 일어나고 분별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회통이 되느냐. 그러니까 확철해지냐 이게 지금 계속 그러니까 자기가 어딘가 걸린다 싶으면 거기서 이제 자기 공부를 이제 탁 돌아봐야 돼요. 그 걸리고 있는 게 이 자기 공부가 테두리가 있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어떤 거 이상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전부를 우리 돈은 이 그 천삼나 뭐 만삼나 요즘은 이제 생각이 점점 안 일어나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에워싸고 있다고 하잖아요. 전부 이게 전부를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외가 없어요. 전부예요, 전부. 그렇게 이게 원용하게 이게 섭수가 돼가지고 그래야지 차별이 없고 평등한 것이지. 그런 식으로 이게 이거 제가 말 주변이 요즘 없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 이걸 그러니까 진짜 벙어리가 진짜 기막힌 꿈을 꿨는데 이걸 전달할 길이 없는 것처럼 답답해 죽겠어요. 왜냐면 이건 말 한마디 할 필요 없이 그냥 눈앞에 확 펼쳐져 있는 이것인데도 이걸 사람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를 쓰고 노력한다는 게 이게 이거를 이게 쉽게 못 크게 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서 그래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혀 공부라고 할 만한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두려워서 그러니까 그게 아직까지 공부에 의지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마저 놓아라. 그러니까 그 부처님 말씀도 내 가르침마저도 때 빼와 갔거늘 강을 건넜으면 버려야 된다. 여전히 그것 미련을 두고 잡고 있으면 안 되고 그럴 때 그때 자유자재라는 게 펼쳐져서 이제 손 가는 대로 막 집어서 쓰는 왜냐면 따로 없으니까 꼭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그게 없어져요. 근데 참 안타깝다. 참. 그렇죠. 이게 외줄타기 같기도 해요. 왜냐면 내가 이 발을 잘못 디디면은 영원한 사법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좀 저 나름대로 굉장히 위험한 그런 건데 못 헤어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일단 선생님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유마경을 잘 보세요. 유마경이 철저하게 이제 이 불이법문 위주로 돌아가는 경인데 거기 보면 사법이라는 게 없어요. 오히려 사법도 쓸 수 있어야 온전한 깨달음이다. 실제로는 삿대인데 떨어질 수가 없는데 본질적인 입장에서 여기 정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삿대다고 하냐면 분별이 삿대다. 분별에서 정과 사를 가둬놓으면 그게 삿대인 거고 그래서 그 일체 평등하고 원만 부족한 이 법을 부분적인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건 삿대인 거예요. 그렇게 분별 속에 떨어진 건 삿대다고 하는 거야. 그걸 이제 분별에 속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런 거지. 근데 이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일체를 쉬어버리면 여기
지금 이 순간이 삿대다 바로다 그런 거 없어요. 네. 예. 결국 여기에 자기 생각이 들러붙어야만 삿대고 바른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공부를 내려놓고 수행자가 공부를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덜어버릴 때 이 전체 이게 자기하고 아무 분별이 떨어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체의 힘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전체가 혈롯이 난다. 전체가 자기 몸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구경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있는 이대로를 딱 깨쳐서 거기에 탁 확고부동하게 그걸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알아차림의 확립이라고 하는 거야. 탁 이게 확립되는 거예요. 탁. 그 마조가 즉심시불이라고 할 때 즉한 그 마음이라고 해. 그게 전혀 여기 빈틈이 없이 그게 목전 경계를 꽉 붙잡고 있는 상태고. 그럼 목전에 이 한 물건, 이 한 경계만으로 그러니까 목전에 영역 고명한 한 물건 어쩌고 하는 그 임재 법문이 그거예요. 이게 영역 고명한 뚜렷하면서도 홀로 밝아있는 이 한 물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빠져도 뭐 이래도 이거밖에 없는데 근데 그게 참 묘하다 이런 거 공부라고 하는 게 이미 다 돼 있는 거였고 근데도 그걸 몰랐기 때문에 애를 썼던 거예요. 자기가 그 애씀이 점점 쉬워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공부가 점점 더욱 밝아지는 그래서 이게 도노 점수의 길이고 이게 묘수란 말이에요. 묘한 닦음이란 말이에요. 닦는 것도 아닌데 닦아요. 예. 그냥 생활하면서 이게 이렇게 닦아 나가는 게 그리고 계속 법문 듣고 가끔 이제 어록 같은 것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대치법도 쓰죠. 이제 보조 스님도 보면 그런 대치법에 대해서 그런 방편을 쓰긴 써요. 하지만 그 방편은 어디까지나 방편이에요, 방편. 그래 그 사실이 자기 스스로 자명해서 진짜 큰 바다로 나가야 돼요. 큰 깨달음의 바다로 나가서 그 큰 바다로 나가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도 분별이 있는 거라. 아직까지도 분별이 있고 모양이 있어요. 강물. 낙동강물과 뭐 영산강이 다르다고 하듯이 발원지도 다르고 물 색깔 흐름도 다르고 농도도 다르겠지만 그들이 하구만 딱 빠져나오면 한 바다가 된단 말이에요. 일미가 된단 말이에요. 짠물 한 맛이 되듯이 그렇게 이제 넓은 바다로 넓은 깨달음의 바다로 모든 걸 포용하는 이 자기 목전으로 탁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자기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본래의 자기 한 사람으로 딱 그게 부처님께서 그렇게 고구정령이 자기야라 법기야라 했던 그 자기요 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바로 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법. 그 사실이 철두철미해요. 이거는 생각하면은 어두워져요. 생각으로 분별해서 하려면 어둡지만 생각만 쉬고 여기에 마음을 탁 내려놓으면 이건 스스로 자명한 거예요. 이걸 비추기 위해서 다른 게 필요 없어. 그러니까 저홀로 존귀하고 저홀로 빛나고 그러니까 이거 둘이 없는 물건이다. 그래 의심 이게 평범해지는데 비밀이 있다 하는 게 평범해지는데 아무 특별히 없는 이게 마지막 비밀이었어요. 이걸 요령 있게 사람들 근데 이건 요령 있게 말해줘도 그렇죠. 결국엔 자기가 이걸 경험을 통해서 맞아요. 그래서 증오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자증자오하지 않는 한 계속 그 마음의 미세한 분별을 거기에 속아서 시간을 이제 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면 되는 줄 아는데 또 버티는 것도 안 되는 경우가 좀 그것도 억지죠. 그러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꾸준히 공부하는 거예요. 꾸준히 공부한다는 게 뭐냐면 저는 그거밖에 배운 게 없어요. 꾸준히 법문 듣는 거예요. 꾸준히 법문 들으면서 일상생활에서 자기를 잘 살펴보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실수, 자기 망념을 자기가 깨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고 망념을 쉬고 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그래서 더 이상 내려놓을 것도 없고 그럴 때 그때 본래 있는 것만 순수한 거 하나만 남는다. 순수한 거 하나만. 이야, 참 공부 모임을 10여 년, 내년이면 10년인데 10여 년 가까이 했는데 진짜 마음을 쉬어버리고 이거에 다 자연스럽게 개합해서 이게 안정을 딱 얻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변화에. 거기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진짜 선정력이에요, 선정력. 예, 어디 가서 어두컴컴한 데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두 눈 똑바로 뜨고 일상생활 가운데 온갖 풍파 속에서 마음이 요지부동하냐.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삶 속에서 자기가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그걸 양약으로 삼아라 하는 거예요. 그 병고를 양약으로 삼아서 거기서 자기가 이 기회가 온 거예요. 자기 공부를 검증해 볼 수 있는. 예. 삶의 고통의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공부가 한 그 경계가 탁 이게 벗겨져 가지고 한번 도약할 때 큰 고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었다면 어떻게 해? 예? 그 물을 거슬러 올라오는 송어 같은 것도 뭡니까? 시냇물, 바위 암초를 만나니까 튀어오르잖아요, 자기가. 어떻게든 상류로 자기가 나왔던 근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원래 난 나였는데 우리가 너무 길을 잃고 미혹해가지고 바깥으로 싸돌아다녔다. 이제 다시 그 길을 되짚어 돌아가는 거예요. 되짚어 돌아가면서 그동안 내가 저 싸돌아다니면서 얻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원래 우리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숭이, 적자, 벌거숭이로 돌아간다. 원래 하나도 얻은 바 없는 그 상태. 그래서 순수한 천진한 자신의 본래 면목을 확연하게 더 이상 의문이 남지 않을 때까지 확연하게 밝혀서 그래가지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 힘을 얻어야지 자기도 구제하고 인연이 되면은 인연 있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자기랑 똑같다는 거 분명히 알 테니까. 그래서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또 방편이 나와요. 자기가 치유해 보면. 그러면서 사람들끼리 탁마상성 서로 탁마도 되고 그러면서 자기 공부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이게 자리 있다. 예? 그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 저절로 되는 이게 불교죠. 그래서 저도 뭐 계속 이렇게 있는 상황도 뭐 제 스스로가 챙김이라는 게 밥 먹고 배고프면 그지 밥 먹고 잡으면 자고 들고 목 닥치고 이제 행주자화 하는데 이 행주자화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이거지 않느냐라는 이런 명제를 두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무거워지는 거죠. 야, 이래가지고 또 내 평생을 살겠나 이거 챙기면서 그러니까 제가 명가산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무거워서 이렇게 평생 살 수는 없지 않는가. 또 공부라는 걸 또 들고 이거를 또 들고 계속 어떻게 살겠는가. 그러면 또 이제 미칠지 답답해지는 거지. 그러고 나면 또 이제 또 선생님이 예전에 하신 말들 중에서 선생님 만난 지 3년인데 나는 내가 뭐가 부족해서 3년 동안 빨리 쉬지 못하는 거 이런 고민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내면적으로 왜 나는 빨리 내가 자기로 돌아가서 그리고 정말 그리고 이 공부가 지금은 삼킬 수도 없고 미치겠네. 안 했으면 또 옛날에는 이거 알고 싶어서 깨달음을 알고 싶어서 죽을 욕심까지 있었는데 정말 이 공부에 들어오니까 이거 공부 안 했으면 또 편하게 살았으니까 나 미치겠네. 미치겠네. 거기가 그 정도가 딱 중간 온 지점이에요. 미치겠어. 정말 차라리 몰랐으면 딱 저도 딱 그 마음이 들었거든요. 차라리 이거 알기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뭐든지 하겠다. 네. 이거는 더 죽겠다. 네, 더 죽겠어요. 정말 미치겠어 이게. 그래서 저도 그 과정 건너갔어요. 길이 없어요. 그건 자기가 미쳐서 지금 자기가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무상의 법칙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라진다. 이 경계도 이 고비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공부는 진짜 여기에 이 도에 이 대승의 뜻을 둔 사람은 절대 잘못될 리 없습니다. 그런 진심은 있어야 돼요. 절대 나는 엉뚱한 데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근데 지금 당장은 내가 지금 어떻게 근데 그러니까 그 도중사에선 진짜 앞길이 안 보이는 거 진짜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산에서 길을 잃은 심정이지. 네. 어디로 가야 될지 근데도 뭡니까?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돼. 예. 그러다 보면 언젠가 동이 트고 그러면 자기가 지나온 길이 보이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안심하게 될 거예요. 전혀 엉뚱한 데로 가지 않았구나. 조심조심 이제 가는 거예요. 저도 한참 까먹고 있었는데 그때 그 기분이 생각나요. 아 진짜 돌아버리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때 그 당시에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유행했었는데 그 영화 딱 거기에 보면 딱 그 대목이 나와요. 그 사이펀가 뭔가 대머리인데 그 같은 편이었는데 이 사람 배신을 때려요. 배신을 때리는 이유가 자기도 깨어났거든요. 꿈속에 살다가 깨어났는데 깨어난 현실이 너무 초라해. 무슨 깨어나면 초인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막 그런 자기를 쫓는 사람들한테 쫓겨가지고 막 숨기 바쁘고 맨날 누더기 같은 거 있고 무기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요원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제 자기 그 깨어난 사람들을 팔면서 그런 거예요. 난 이게 헛건 줄 알지만 이 헛거가 그래도 난 좋다. 그래. 나를 깨어나기 이전으로 이제 이전 상태로 만들어달라. 그래 모든 기억을 지워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그 영화를 보다가 예전에 본 걸 또 봤는지 좌우지간 그때 제가 정말 힘들 때였거든요. 내가 공부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 자기 혼란 속에 빠져 있으니까 그때 그 영화 장면을 보면서 너무 공감해 갔어요. 그래 나도 이거 알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괜히 했다 싶기도 하고 이걸 알려고 노력할 땐 재밌었거든요. 막 뭐가 좀 되어가는 것도 같고 막 즐거웠었는데 막상 그래 이거밖에 없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명확하지 않고 얽히고 설키고 막 그러니까 미칠 것 같고 답답해. 그게 저도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저도 그 과정을 겪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것도 다 까먹어가네 이제. 언제 그랬냐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고 사람들한테 왜 이거 모르냐 저도 소리치지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어르신들 얘기할 때 보면 지금 그 순간만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뭐 과거사가 지랄이 필요 없고 쌤 본문하실 때도 쌤이 과거는 없는 거지 지금 현재만 지금 쌤이 그러니까 항상 본분사만 들어서 말하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이것만 말하지. 그것도 이제 생각을 일으켜서 기억을 떠올려야만 있는 거니까.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자비라고 하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극히 꺼리는 이유가 그러면 마치 그런 것이 정해진 어떤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또 쫓아갈까 봐. 그래서 항상 세우고 부수고 세우고 부수고 방편이란 건 탁 세웠다가 탁 부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 방편이 굳어져 버려요. 실법이 돼 버립니다. 그럼 사람 눈을 멀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비상을 다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상을 가지고 사람을 진짜 불치병 걸린 사람은 독한 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비상을 쓰는데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망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말 조심해야 되고 저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약이 때로는 사람 눈을 멀게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왜냐면 내가 그런 경지가 아니기 때문에 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가 다른 얘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이제 원래 자리, 마지막 자리가 원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촉구가 마르코예요. 그 자리를 딱 자기가 도달해야 돼. 그러면 전체를 이제 아우르게 되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포대 화상이 개벽닭이든 뭐 소벽닭이든 주는 대로 받아서 포대에 집어넣고 있다가 이 포대 나한테 한 포대가 있는데 이 포대에서 모든 게 다 나온다. 필요한 사람한테 뭐 아무거나 주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공부는 참 근데 저도 이제 해보면서 일반 사람한테 보통 사람들한테 참 권하기가 아이고 참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걸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쌤 본문에 그런 말만 나올 때마다 그게 공감이 너무 되는 게 예. 이걸 도대체 그렇다고 딱 뭐 괜찮은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한테 뭐 1대1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하다 보면 여기저기 보이게 되는데 참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의 편견이지. 그 공부하는 사람 예를 들면 암두 스님은 산적에게 칼 맞아 죽었거든. 그래 그 비명 소리가 뭐 40리 바깥까지 들렸다든가. 그래 그 일본의 백은혜학은 그 얘기 듣고 신심이 뚝 떨어졌다고 하죠. 무슨 도인이 그런 비명 행사를 하면서 비명 소리가 그 40리 바깥까지 들렸다. 그 소리에 그 사람 신심이 뚝 떨어졌는데 나중에 자기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보니까 암두의 비명 소리가 뭔 의미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로 녹아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이 공부한 사람이라고 아이고 별거 아니네 이런다고. 별거 아니라고. 어쩌면 보통 사람보다 못한 구석도 있죠. 저만 보더라도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아이고 뭐 공부했던 사람이 뭔 세속일 처리도 제대로 못하고 답답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갖고 있는데 이 자유자재하고 어디에도 구애되지 않는 이것을 그 좁은 시야로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납득하기 힘든 법이다. 사람들의 상식하고는 잘 안 맞아요.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도인 같은 분들 중에서도 뭐 여법하게 사시는 분도 있는데 또 특이하게 사시는 분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그게 특이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저 할미꽃 보고 장미꽃처럼 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예? 주어진 인연 조건이 할미꽃이면 완전히 100% 할미꽃으로 살아야지. 할미꽃인데 장미꽃인 척하면 이상하잖아요. 그 옛날에 내소사에 그 누구지? 해안 스님. 아니요 그분 말고 그 이제 손주 상자가 되시는 분이 해안 스님이라고 있거든. 해안 스님 같은 거. 또 웃기세요. 그 스님을 람보 스님이라 하거든요. 예. 술 엄청 맨날 갔어. 그 자기 주식이야. 그러면 술 먹고 이제 그도 또 차를 몰면 애는 코란도 그걸 딸딸딸 들고 다니는데 시더라 50km 이상 안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50km 가고 차가 뒤집어지면 전화해가지고 차가 뒤집었다 가지러. 그러니까 근데 옷을 진짜 우리들보다 더 진짜 뭐라면 거사님도 입는 승복 그런 게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자기 그 얘기를 한번 맨날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자기 법거령 하러 다닐 때 이제 뭐 성처쌤이 보고 그때는 미쳐가지고 뭐 욕하고 말도 안 되고 그 맨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주문 밖으로 쫓겨나고 이랬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통 잘 모르겠어서 뭐 술 드시고 이렇게 하실 때 보면은 맨날 좋은 말은 뭐 아이고 자네가 최고야 이거밖에 안 하니까 그런 분들 보면 근데 우리 또 스님이니까 아유 저분 나름대로 공부 힘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시겠지.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법인 이 공부가 그런 건지 모르니까 너 이저리 사실까 이런 생각.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이제 딴 사람은 차치하고 본인의 상이 떨어져야 돼요. 그 상이 아무리 그게 금무로 테두리 둘렸다 하더라도 그건 테두리예요, 테두리. 한계란 말이에요, 한계. 그걸 박차고 전부를 섭수해야 됩니다, 전부를. 허공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허공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 처음 뭐 행자 때야 다 스님 좀 좋은 상, 멋진 상 그런 거만 보고 있으니까 스님은 저러면 안 된다 그런 게 너무 많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게 족쇄가 지금 돼가지고 쌤 제가 저번에도 그때 얘기했던 거 아침에 일어나서 예불 안 하고 뭔가 간직이 안 되는 이런 그런 거
뭐라도 해야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 공부할 때 이걸 그렇다고 공부한다고 내가 예불을 안 할 필요는 없잖아. 내가 예불쟁이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그것도 희노애락 엄청 많았고 혼자서. 그럴 때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거 하나 떨어내는 데서 몇 년 걸리거든. 그러니까 생각하면 복잡한데 네네. 그냥 자기가 마음이 탁 났을 때 그냥 하면 되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교육받을 때 그러면 죽는 줄 알죠. 그 시간을 어기면 안 되고 아침 일어나는 시간 어기면 안 되고 뭐 예불식 특히 사시마지 뭐 이런 부분들 뭐 규칙 거기서 떨어져 나오는데도 와 엄청난 시간이 걸리더라고. 왜냐면 계속 불안하고 부끄러운 거야 이게. 혼자 살면은 옛날에는 이제 어른들이 18번이죠. 혼자 살아도 대중과 같이 사는 같이 살아라. 이게 이제 세뇌가 되어 놓으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미치는 거지. 안 하면은 이게 뭔가 내가 바꿔 안 한 거 같고 맨날 그런 거야. 그거 하나 정리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용기를 해서 하니까 나중에 되니까 아, 이러다 또 내가 나중 이상 막행막시로 가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되는 거지. 굉장히 그거 회의가 뭐 고통. 그렇게 거기까지 또 편안해지는 거는 정말 이 공부의 힘이죠. 힘이 이제 되면서 그 선을 정말 내가 줄타기를 잘해야 된다. 내 스스로가. 이게 정말 공부가 옛날 선생님들이 얘기하신 거죠. 꼭지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 이거 얼마나 이거 힘든가. 정말 안 해야 되나 해야 되나 하면 어쩔 때는 또 그 고민도 하는 거예요. 그게 여전히 이제 머뭇거리면서 그러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그냥 진짜 그러니까 끝없이 위로 향한 한 길이다 하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게 뭐 그게 이제 진짜 이 확연한 자리에 딱 이제 어느 순간 자기 스스로도 분명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이 일으키는 그 미혹을 이겨내게 돼요. 이제 생각에 속지 않게 된다고. 아, 저게 예전에는 나를 그렇게 뒤흔들던 생각이었는데 그저 그냥 저건 힘없는 생각이고 진짜 진실은 그 생각과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저 홀로 이렇게 홀로 벗어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쉬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힘을 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그다음 시간만 보낸다고는 절대 안 돼요.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힘든 거지. 그래서 막 힘들다고 하는 거지. 아직까지는 자기가 이 자리에 오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옛사람들도 이거 휴월지다, 휴월지. 쉬는 자리다 했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도착하지 못했다면 열심히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보지 말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자신이 행위자란 그 습기, 그 업력이, 업식이 아직 강해서 아직까지는 그래서 딴 데 이끌려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다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이렇게 그게 이제 소 길들일 때 저쪽 밭이랑을 이렇게 쳐다보면 이쪽으로 당기고 저쪽 보면 이쪽으로 당기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이제 씨름을 하는 거죠, 씨름을.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성질 사나운 이 황소가 유순해져서 길들이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고삐를 놓치지 말고, 그러니까 공부 인연을, 그러니까 이 공부는 인연에서 시작해서 인연으로 끝나는 거예요. 인연을 만나서 그 공부 인연 속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소고삐도 놓게 되고 나중에 소도 이제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있는 길로 나가야 돼.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나중에 되면 공부란 거 없어요. 공부라는 거. 공부가 따로 있고 공부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일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본인에게는, 그러니까, 제가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어느 마을에 수염이 길게 늘어져서 멋진 수염을 가진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동네 꼬마가 붙잖아요. 할아버지 주무실 때 그 수염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이불 바깥으로 빼고 주무세요. 그날 밤부터 그 노예는 잠을 못 잤어요. 넣어도 불편하고 빼도 불편해. 왜? 자기는 평소에 그런 걸 전혀 의문을 갖지 않았는데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자기가 넣었나? 뺐었나? 이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을 때는 자연스러웠는데 생각하니까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막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거기에 이게 사량복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간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걸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자신의 무명업식, 내가 행위자고, 내가 주체라는 그게 힘을 잃잖아요. 못하니까. 그러니까 갑갑하고,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삶의 재미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뭐, 바깥으로 탁 튀어나오고. 다시 그러니까, 아직 이 황소가 자기가 떠나온 그 들판을 그리워한다. 그 번뇌망상. 그러니까, 고삐를 놓치면 안 된다. 그 시기가, 저도 그 시기가 있었어요. 참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참, 한 3년 산만 탔어요. 네. 산만 계속 갔어요. 산만. 계속 걸었어요. 계속.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발언을 했죠. 누군가 나를 좀 이끌어 주실 분을 좀 다시 만났으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인연을 만나요. 그래서 그분 밑에서 또 한 3년 공부했죠. 그러니까 이제 확연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진짜 마음을 쉬니까 그제서야 이게 확연한 거예요. 본래 다 돼 있던 거였어요. 내가 여전히 뭔가 법이라고 하는 내 법상에 걸려가지고 그게 되네 안 되네 그랬던 거예요. 내가 막 하려고 애를 쓰는 그동안 그렇게 나만 달달 볶았던 거죠. 근데 그 순간 이제 그 방황을 거쳤다 보니까 이건 본래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내가 처음 봤을 때도 이걸 봤었는데 그걸 내가 무시한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덤덤하고 평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이제 군더더기가 딱 떨어져 나가고 이것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텅 빈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조금 미세하게 남아있던 그 정식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거친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미세한 것들이 아직도 있어요. 미세한 것들이. 그 미세한 그 아로마리 미세한 우리 감정 그게 자아의 감각이에요. 그래도 내가 아프다, 내가 괴롭다, 나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또 자세히 이제 이것의 실체를 자기가 깨우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불일 보조, 부처님의 태양, 깨달음의 태양이 툭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두운 구석이 사라질 때까지. 그래 온통 이 한 덩어리를 다. 그럴 때 마음의 안정과 그 다음에 이 또렷한 안목,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고선 생사를 대적할 게 없어요. 삶의 세파를 그거로 이겨내는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인생의 괴로운 순간에 이 공부가 참 힘을 얻어요. 그 괴로움 때문에. 그 괴로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등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들도 그랬어요.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한번 벗어나 봐야지. 인간이 겪게 되는 어떤 사람 그게 거의 뭐 죽을 것 같은 병고 큰 병을 뭐 갖다가 이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그다음부터 삶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많은
집착을 내려놓게 되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게 큰 대사 크게 한번 죽는다 크게 죽은 다음에 다시 절호소생 다시 살아나는 거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참 힘들어요. 아집 아상 이게 한번 확 죽어가지고 정말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것. 거기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러면서 본래 자기라고 하는 게 이게 명확해가지고 다시는 눈이 어두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듭 이걸 새겨야 돼요. 거듭 환기해야 돼요. 그게 이제 그래서 그 과거 선종 사찰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이 법을 설에 제창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이 법을 들어서 그러니까 시중 대중들한테 보이고 제창 들어서 이렇게 알리고 그러면서 의문한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청익 독참 이러면서 문답을 통해서 자기 의심을 높이고 그러면서 자기 공부도 하고 이렇게 묻고 이렇게 그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부가 익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과거의 선원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자칫 잘못 그냥 전통이나 지키고 시간이나 지키고 답습하면 왜냐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법을 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을 참다운 이 본분사를 제창해야 된다. 본분사를 사람들로 하여금 탐내고 막 쫓아나가는 이상한 법 말고 이게 본분사를 다 그래 사람마다 자기한테 다 제목 본분사가 하나씩 있는데 이 본분사를 스스로 이제 밝힐 수 있는 인연을 이렇게 만들어줘서 각자 본인들한테 본인의 진정한 참된 면목을 진짜 눈앞에서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저도 생각은 매일 하죠. 이거 우리가 이제 뭐 까먹었다. 어디서 나왔지 나한테 대분심, 대의심, 네. 대신심인데 첫 번째 저한테는 내가 이제 내 나름대로 대신심이라는 것은 진짜 선생님에 대한 확실한 스승에 대한 신심이 진짜 이게 제일 먼저인 것 같고 대의심 나를 계속 의심해야 되는 거죠. 내 마지막 분심 나는 왜 저 스승님들은 못 되나 놈들은 그냥 그냥 지나가 우연찮게 뭐 말 한마디도 깨닫는 것인데 후회 없이 나는 왜 저렇게 스승님처럼 안 되나 선생님이 10년이 걸렸으면은 정말 나는 그 시간을 단축하는 게 그 은혜를 갚는 건데 어쩔 땐 또 깝깝한 거니까 또 열받는 거야. 근데 예. 그게 이제 단축 되죠. 왜 안 되겠어요? 그 실수를 반복하는 그런 어리석음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제 경험을 바탕으로 간절하게 전달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제 별 어줍지 않은 말에도 이제 여기에 관심 있고 그러니까 인연 있는 사람은 그 말을 알아듣고 저처럼 오랜 세월 낭비 안 하는 거죠. 부처님이나 조사들의 가르침도 다 그거예요. 만약에 했으면 천지사방 막 돌아다니다가 인생을 허비했을 텐데 그런 가르침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가르침을 만날 수는 없지만 네. 인연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 감흥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 물건을 그런 인연에 오도라는 걸 이게 깨달음이란 걸 이제 자기가 직접 증험을 해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옛사람이 갔던 그걸 통해서 자기 오류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그렇죠. 네. 저도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 앞에 저를 가르쳐 줬던 제가 선생님 스승으로 모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이런 가르침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뭐냐면 정말
운 좋으신 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다가 이제 예. 이게 속된 말로 물리가 터진 거예요. 도가 터진 거지. 그랬는데 그분들은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을 오래 걸린 거죠. 이렇게 좀 자제하게 이렇게 확고할 때까지. 왜냐면 이게 너무 공부에 대해서 이 소리도 있고 저 소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발심. 진짜 이건 뭐냐면 이 공부에 대한 강렬한 하고자 하는 공부에 이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공부밖에 안 봐요. 안 그러면 이게 이 발심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금방 이게 퇴굴해요. 안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미친놈 소리 듣지 않고서 공부 못해요. 그냥 이것도 좋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외골수, 불러도 돌아보지 않는 꼴통 같은 놈이어야지. 한다더니 진짜 안 그러면은 끄달려 가는 거지. 주저앉아 버리는 거지. 근데 그렇게 쭉 하다 보면 진짜 지성이면 감천이죠. 분명히 이게 뭔가 이게 자기 스스로 미처 깨닫지 못했던 바를 진짜 미증유를 자기가 이제 몸소 그래서 먼저 앞에서 이제 이 일을 밝혀주신 그분 덕분에 그 뒤에 공부한 사람들은 그나마 그분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는 건너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겪어야 될 건 본인이 겪어야지. 예. 그분이 겪은 거지만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식들한테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얘는 또한 얘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실수를 해야 되고 자신만의 방황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꼭두각시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죠. 예. 이 공부만큼 그런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내 자정처고밖에 없으니까 예. 선생님들 본문을 통해서 내 옆에 사람하고도 공유가 안 돼.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건데 똑같은 건데 네네. 사람마다 이제 이게 자기 기질에 따라 다르게 펼치는 거예요. 마조가 대매법상인가? 그거. 대매법상은 즉심 시불에 깨쳐서 산속에 들어서 20년 지는데 마조가 떠보잖아요. 요즘 법문에 따라서 비심비불이다니까. 큰 호상은 비심비불을 하나 즉심 시불이다. 예. 그러니까 그런 말에도 이제 왜냐면 이 자리는 달라질 수가 없는데 생각에 속으면 내가 그런가? 이런다고요. 특히 이제 아직 자기가 확고부동하지 않을 때는 비슷한데 좀 이상한 소리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훅 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런 위험을 제해해 주는 게 우리 경마장에 가면 말들이 겁이 많으니까 뒤 따라오는 거 보면 똑바로 못 달리기 때문에 눈 가리개를 해주잖아요. 네.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거, 돌아보지 말라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그럽니까? 자기 혼자 다 요즘 뭐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그러다 보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처음엔 의도적으로라도 눈 가리기를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래요. 어떤 회상이든지 자기들의 공부만 하라고 하지 대부분 안 그래요. 왜냐면 헷갈려서 그래요. 처음에.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참된 도라면 이 공부 회상, 이 공부법을 딱 터득했을 때 모든 게 회통이 돼요. 맞아요. 저도 그건 100%. 만약에 회통이 안 된다면 이건 치우친 거거나 잘못된 걸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자기의 중심이 딱 생겼을 때 그때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제방을 다니면서 다른 가풍의 그런 선지식을 만나면서 탁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공부를 원만히 하듯이 그런 것처럼 자기가 입지가 이게 안목이 이제 서서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이걸 좀 다르게 어떻게 말하는 거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건 이 자리가 분명해야지 이제 되는데 안 그러면 막 뒤죽박죽이 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 진리는 똑같은 건데 설명을 다 다르게 하시니까 그게 왜냐면 저도 처음에 이제 쌤 그때 얘기하실 때 이제 쌤 선생님이 뭐 훈상 거사님 계셨고 김태환 쌤 계시고 그다음에 춘식 쌤 계셨으니까 네. 그 처음에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어른 스승님의 스승이니까 그 본문을 같이 들었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때려치우고 왜냐면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쌤 본문 들을 때는 이게 이해가 되는데 그 이해로 들으니까. 근데 이제 다른 어른들 얘기를 들으면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깝깝해서 이건 다 때려치우고 다 카트 시키만 두 분 본문만 듣는 걸로 쭉 계속 가거든요. 왜냐면 두 분 본문이 완벽하게 내가 이게 내 기대했을 때는 이분들 본문을 들으면 헷갈리지 않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때려치우고 나는 모르겠고 이 두 본문 좀 청해 스님하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 누구야 해공 스님하고 밀어가지고 막 들었는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필요 없고 그냥 두 분 본문만 계속 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 둘도 헷갈릴걸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동일한 지점만 자기가 알아내면 네네.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양산 쪽에서 금정산을 바라본 사람하고 만덕 쪽에서 금정산 얘기하는 사람하고 고당봉 꼭대기에 가는 길도 거리도 그쵸. 방법도 다 달라지는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결국 같은 자리를 가리키는데 이제 양산 사는 사람은 아무래도 양산 쪽에서 가리키는 말이 자기한테 맞을 거지. 양산에 사는데 만덕 쪽에서 가리키는 걸 믿고 따라갔다면 큰일 나겠죠. 근데 그 사람도 같은 자리를 가리켰는데도 그러니까 그게 인연이죠. 인연. 공부한 사람들마다 그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연 만나기가 참 힘들다. 그건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공부를 이렇게 남들을 이렇게 공부를 이제 가르치는 사람도 그 인연을 기다려요. 그런 이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기다린다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줘야지. 안 그러면 이게 이런 공부의 상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공부인들이 없으면. 이게 뭐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뭐 부흥회 뭐 절에서도 뭐 치유 이런 게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이제 이 공부로 사법이 너무 많은 거지. 긴가민가는 남들이 너무 지금 우죽순으로 엄청나게 쏟아 나오는데 그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인연은 자기 간절한 발언이죠. 정법에 서서는. 그걸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이제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 많이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정말 믿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내가 뭐 다 그렇게 나오니까 이게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 하게 돼요. 뭐 내가 공부 아직 안 됐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게 더 무서운 시대인 것 같아요. 전부 다 깨달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옛날에 몸나 쓰고 뭐 이런 것만 좋아했는데 어디 가면 뭐 기도빨이 있니 이런 게 좋았었는데 지금은 이거는 정말 쌤 말 맞잖아. 비상 독약을 마신 부자를 먹는 거 똑같으니까 이거는 내가 깨달았다는 사람이 나오는 게 너무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으니까 이게 좀 이제 좀 그렇게 그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공부를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 공부를 철저히 해서 이제 이제 공부를 지도하는 사람들도 저 같은 사람들도 저도 이제 항상 염두에 두는 게 뭐냐면 자기 눈 하나 머는 거야 뭐 지인연이 그러니까 그냥 수많은 다른 사람 손을 멀게 할 그런 업보는 짓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진짜 그 무서운 예. 거거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공부를 점검하고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이 공부길이 진짜 칼날을 가는 심정으로 하는 거죠. 진짜. 그래. 자기도 분명하고 그러니까 일단 자기 공부를 분명히 해야죠. 남 일은 두 번째 문제고 남을 돕겠다고 괜히 어설프게 하다가 남들 또 진짜 돈을 벌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철두철미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 공부를 검증해 줄 도반들이 자신의 공부를 검증해 준다. 과거에는 스승이 제자를 공부를 검증해 주고 인가해 줬다면 이제는 뭐냐면 그 같이 공부하는
그 공부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지도하는 사람을 인정해 줘야 된다. 자신들의 공부를 통해서 예. 자신들에게 뭔가 분명한 변화나 분명한 어떤 깨달음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중들의 시대가 온 거죠. 예. 예전처럼 한 사람의 종사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사람 모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죠. 이제 이 상하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에서 도반으로서 도반과 도반들끼리 평등한 관계에서 이제 공부, 지도, 탁마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와야죠. 그럴수록 이제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이제 여기에 이 공부문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해보시고, 그래 자기 경험을 통해서 반드시 이 공부가 다른 공부라면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해치지 않아요. 이상한 짓 안 한다고. 사람들을 놀래키거나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사람들을 하여금 엉뚱한 걸 탐내게 만들거나 그러지 않고 말 그대로 진짜 이제 현실에 뿌리 박고 잘 이제 현실을 잘 살면서 그러면서도 이 현실 세계의 모양의 변화에 속지 않으면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 모임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공부를 증명할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 통해서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공부를 증명해 주는 사람들. 그래. 좋은 도반들과 함께 인연 맺고 그런 공부를 이게 단시간에 또 효과가 잘 안 보이니까 진짜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세월이 지나면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나오고 이제 같은 안목으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이 공부가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경험되고 그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또 그래 하다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저로서는 이제 제 공부 열심히 하면서 저도 아직 공부 중이고 이제 어느 정도 제 처음에 목표했던 10년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고 이제 딱 1년 남았네. 내년 6월이 10주년이에요. 6월 달에 했거든요. 네. 2013년 6월에 6월 13일이었다. 그러니까 한 10년 해보고 우리 도반들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참 10년 세월 짧으면 짧은데 그렇죠. 길면 길게 네. 왜냐면 참 공부 오래 한 사람 참 보기 드물고 근데 이제 뭐 성향이 뭐 저처럼 열심히 안 오는 사람이지만 집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근데 이제 열심히 와가지고 또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아마 저처럼 이렇게 잘 안 오는 사람이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로서는 이제 안 보이니까 봐야지 뭘 공부를 하는지 어떤지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보면서 네. 공부가 어떤지 그래야지 뭐 어쩌다가 공부 얘기라도 이렇게 들어보고 그러면 공부를 잘하시고 계시는구나 또 할 텐데 그냥 아직 제가 인연이 그렇게 깊지가 않은 거죠. 그래 한번 어차피 참 어찌된 팔자인지 공부 저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왜냐면은 어차피 선생님이 많은 상담을 하시잖아요. 예. 상담하시면 왜냐면은 나는 경계 체험을 자꾸 이제 이게 내 공부에 변화가 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계속 묻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그게 경계 체험이다 하면은 이제 그 경계 체험이기 때문에 그냥 체험만 계속 얘기해봤자 우리 도돌이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걸 보니까 내가
굳이 경계책과 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뭔가 확실한 변화라는 게 내가 느껴졌을 때 스승한테 질문하는 게 난 좋겠다. 왜냐면 내가 증명이 돼야만 이런 걸 묻는다. 저는 또 제 성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게 이렇게 막 많은 참여라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 성향은 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리고 내가 부끄럽지 않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지. 정말 똑같은 그 질문을 똑같이 해봤자, 왜냐면 선생님은 맨날 만나는 사람 똑같고 그 상황들이 늘상 도돌이표로 얘기하는 부분인데, 근데 왜냐면 그분들이 보면은 지금 자기 체험이 굉장히 소중하고 너무 신기하니까 굉장히 열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중자애하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모두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깝깝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3년 동안. 아니. 왜 자기 공부하는 사람이 뭐가 부끄러워요. 그래도 정말 좀 우리가 영특하면 그지 쌤. 뭐든 한마디면 좀 알아듣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게 전부 뭐냐면 그냥 남의 다리 긁는 거잖아요. 자기는 답답하면 그 답답한 게 자기지. 우리 스님 맨날 그러세요. 잘하려고 하지 마라. 잘하려고 하다 보면 꼭뭔 일이 난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잘하는 거다. 지금 하듯이만 하면 된다. 더 잘하려고 하지. 그게 처음에는 무슨 저 노인네가 내 빠진 소리를 하는 거. 그랬는데 지금 보면 딱 그 말씀이 맞아요. 이건 되고 말고도 아니고. 그러니까 맨날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서 서로 이제 웃는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이대로 이게 자기는 본래 자기인데 본래 주어져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허대를 쓴다. 근데 당신께서도 젊은 시절에 허대를 써가는 거 그러지 않았으면 어찌 이런 걸 알았겠어요. 가오를 알게. 그러니까 참 그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고 엄연한 사실을 이게 참 그렇지 생각이 끝까지 네. 이걸 이렇게 저렇게 갸웃갸웃 하는 거야. 이번 주 금요일날은 뭐 송별회가 있더만 그건 예. 우리 여기 부산에 좀 내려와 사시던 분 이제 다시 돌아가시고 원래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석별회정을 하면서 그래요. 근데 뭐 만나고 해야죠. 공부 분상에서야 공부. 저 그러세요. 제가